안녕하세요. 로뱅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로뱅TV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세와 리츠 분리과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주주는 이러한 배당을 받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을 중요한 요인으로 삼아 투자하는 것을 흔히 배당 투자라 하고, 저는 배당 투자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그림은 수도꼭지에서 금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배당을 통해서 저희가 부를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당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란 여기서 이제 표를 보여드릴 것인데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자 배당 등을 합쳐서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이 적용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최고 세율은 무려 45%에 이릅니다. 여기 이제 나무위키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약 8%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 약 8% 금액까지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2천만 원이 초과했을 때는 분리과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표는 이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 표에 이제 그 세율이 되어 있는데요. 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5%라서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4%가 배당금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5천만 원 구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5천만 원, 이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합해서 5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이제 24%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8,800만 원 초과 시에 35%, 1억 5천만 원이 초과한다 라고 했을 때는 38%, 3억 원 초과 40%, 5억 원이 초과 42%, 1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최고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세는 배당 투자자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ISA 계좌,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1년에 2천만 원씩 연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도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금 연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증권사에 분리과세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8%도 부과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투자금으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즉 5천만 원까지 한도로 그 투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15.4%보다도 적은 9.9%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진짜 큰 혜택인데요. 다만 리츠의 경우에는 그로스업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해당하지 않게 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그로스업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요. 기업에 처음 이제 배당을 하기 전에 기업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통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 배당금의 5.5%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다. 5천만 원 한도로 그 그림인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5.5%보다도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즉 공모리츠,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입니다. 예, 일전에 살펴봤던 JR 글로벌 리츠도 공모리츠입니다. 네,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액 5천만 원 한도로 9.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 첨부해 놨습니다. 한국리츠협회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그거에 대해 첨부해 놓았습니다. 네, 이러한 리츠 분리과세 특례는 2026년 말까지로 1회 연장이 된 것인데요. 2026년 말까지 분리과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또 3년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3년간 리츠를 계속 보유해야 하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 금액 전액을 다른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리츠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때 기존 리츠와 신규로 매수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받은 혜택을 포기하고 중간에 증권사에 요청해서 분리과세를 해지하고 매도하실 수는 있는데, 이때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소급해서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필 위와 같은 리츠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리츠를 매수한 증권사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리츠 분리과세 신청을 하고자 한다라고 문의하고, 해당 리츠를 매수한 증권계좌 번호를 알려준 이후에 언제 매수한 주식들에 대해서 이것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산 리츠에 분리과세 신청을 할 것인지, 뒤에 산 리츠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청을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얼마의 금액까지, 즉 5천만 원 한도 중에서 얼마까지 분리과세 신청을 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시고, 분리과세 설정은 단 몇 분 만에 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중요 사항으로서, 과거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세 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위에서 살펴본 리츠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과거 3개년 동안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어서 2025년도 5월,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 종합세 신고를 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를 살펴보면 2024년도에 리츠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2025년도에는 리츠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금융소득을 실제로 받은, 계좌로 지급받은 연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연도,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연도에는 리츠 분리과세를 신청하실 수가 없고, 그 전년도까지는 금융소득 그 분리과세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꼭 금융소득 종합세를 납부하는 해이 전년도에 리츠 분리과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세와 리츠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